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삼촌이라고 밝힌 한충원 목사가 한 작가에게 쓰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SNS에 공개한 이 편지는요, 단편소설 한 권 분량입니다. A4 용지로 13매, 200자 원고지로 121매입니다. 편지 제목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이고요. 다소 논쟁적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충원 목사는 서두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나쁜 놈이라고 돌팔매질할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네. 편지를 써야 할지 말지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봤고 보름 남짓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 흘렸는지 모른다네 라며 오랜 시간 고뇌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학작가가 비극적 현대사를 다룰 때는 지극히 조심해야 하네.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서로 다른 관점들이 대척을 이루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을 어느 한쪽 관점만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 이런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네. 작가는 본의 아니게 특정 집단과 세력을 지지하는 홍위병 역할을 하게 된다네 라고도 썼습니다. 한충원 목사 올해 68살입니다.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13살 아래 막내 동생입니다. 전남대 공대 졸업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목회자의 길 걷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에 있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지방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등 형 한승원 작가처럼 작가의 길 가려고 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진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 목사는 37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셋째 형의 장례식장에서 한승원 작가와 인간의 구원 문제로 크게 다툰 뒤로 거의 왕래가 끊긴 상태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같은 공개 편지 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카인 한강 작가에 대한 기억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항상 차분하고 다소곳하며 혼자 방에 누워서 무슨 생각인가 골몰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조카가 아기 때 엄마, 형수님이 담장 없는 1층 양옥집 마당에서 밥 짓는 불을 지피는 동안에 조카를 업어주었는데 조카가 하도 울어대는 바람에 짜증나서 내가 조카 엉덩이를 꼬집어 더 울린 적도 있다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형님 제안으로 조카가 중학 2학년 때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면 상금 주기로 했었는데 석 달 후에 조카는 거짓말처럼 한자리에서 교과서 전체를 연습 문제까지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다네. 나는 기겁했고 그때 이미 조카의 비범함을 직감해 형님 내외분 앞에서 조카에게 더 많은 상금 주었다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는 글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한강 작품에 대해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목사는 최근 자주 SNS 단체방에 조카의 작품에 대한 비난글이 게시되고 조카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지인들의 전화까지 받을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조카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네.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네 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감격적이고 기쁜 일인데도 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노벨 번역상이 더 낫겠다는 비아냥조의 시비, 지구촌 지역 안배 차원이나 경련으로 남성 여성 번갈아 가면서 수요하는 정치적 방식에 관한 시비, K문화 세계화에 편승했다는 시비, 국내의 어떤 작가들이나 이웃나라의 작가들과 비교하는 중량감 시비,
4.3 사건과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시비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네. 질투와 시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이런 시비와 비판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소설 채식주의자를 언급하면서 작가는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률을 지키는 범주 안에서 작품을 써야 한다네.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포르노 작가가 아닌 이상 작가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작품 구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신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는 획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윤리로 폐륜적인 것이 정당화된다면 근친상간 행위도 수간 행위도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범죄 행위도 얼마든지 시적이고 시정적인 서정적인 문체로 미화시킬 수 있다네. 문학 작가들도 이념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새몰이에 영합하는 듯한 작품을 쓰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네.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파는 듯한 시각으로 그것으로만 쓰지 말고 이제는 양쪽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과 관련해선 제주 4.3은 남루당의 선동과 난동에 휩쓸려 선량한 시민들까지 죽임당한 비극적 사건이나 당시의 미군정은 대한민국의 헌정 수립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네. 진압 과정에서 남로당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과 갖은 혼란 속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다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가항력의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해자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원해서 가해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두어 사람만 건너면 거의 다 알 만큼 높은 관계 밀도의 사회에서 이성적인 군경이 쉽게 총탄 발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현장에 군경들은 상부 명령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요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들이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면 그들도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5.18 소재인 유명한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나는 20대 중반에 그 시대를 살았고 5.18의 시작이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 7호학번이지만 5.18의 발발 원인은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네. 당시 김대중 선생이 한국에 없었다면 5.18이 일어났을까? 아마 5.18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네. 5.18이 정당화되고 국가 차원의 역사적인 기념비가 되려면 이제 광주광역시도 유공자 명단 온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단 관리를 국가보훈부로 넘겨야 할 것이라네. 유공자 보상금이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네. 유공자 명단 관리를 국가보훈부로 넘기지 않는 건 엄밀히 따지면 반국가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다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최보식 편집인의 노벨문학상 한강에게 목사 삼촌이 돌팔매 맞을 각오로 보내는 편지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